안녕하세요. 얼마 전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안 드렸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를 받고 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전화를 안 했냐고요? 3주 안 했어요. 3주. 그것도 제가 먼저 전화를 안 했다 뿐이지 시어머니께 오는 전화는 다 받았었는데 참 어이없게도 결국 이렇게 됐네요. 결과적으로는 안부 전화 때문이었지만 이혼당하기까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 억울한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시댁에서 밥이나 함께 하자면서 저를 집으로 초대하시더군요. 6시에 시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잡혔는데 제가 하필 그날 새벽에 감기 몸살이 나서 따로 미용실도 못 가고 누워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는 갑자기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빨리 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급하게 준비하긴 힘들 것 같다. 원래 6시까지 약속이었으니까 그때까진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갑자기 남편이 태도가 돌변해서는 아니 어른이 오라고 하시는데 적어도 2시간 전에는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른들 기다리시는데 6시에 딱 맞춰 오겠다는 게 제정신이냐고 지금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더라고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게 들리더군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습니다. 딱 보니까 옆에서 시어머니가 시킨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 엄마 눈치 보느라 아픈 와이프한테 다짜고짜 소리부터 질러댈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어쨌든 부랴부랴 준비해서 다행히 6시 전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갔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결혼 날짜를 내밀더군요. 자기가 점집 가서 받아왔다고 그냥 이날로 결혼식 잡으래요. 그리고 신혼집은 시댁 바로 옆에 전세 빌라 하나 싸게 나왔다고 거기 가서 한번 보랍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제쳐놓고 자기들끼리만 결혼식장 상의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친척들이 시골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고속도로 가까운 강남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면서요. 아니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상견례에서 양가가 함께 상의해야 될 일을 저 혼자 불러다가 앉혀놓고 자기들끼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는 한술 더 떠서 저더러 이번 기회에 생일을 바꾸랍니다. 점집 가서 겸사겸사 물어봤더니 저는 생일을 양력으로 챙기면 안 된다면서 앞으로는 무조건 음력으로만 생일을 챙기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워가면서 챙겨준 제 생일을 자기들 맘대로 막 바꾸랍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그렇게 자리 끝나고 나와서 남편에게 이건 좀 경우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자기네 엄마는 잘못한 게 없답니다. 점집 가서 결혼 날짜 받아온 것도 그렇고 생일 바꾸라는 것도 다 우리 생각해서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때라도 이 결혼 때려쳤어야 했는데 제가 미쳤죠. 이게 다 시어머님과 친해지는 과정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제가 더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기적으로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때마다 내가 너 칭찬할 거는 하나도 없지만 이거 딱 하나는 칭찬해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냥 참고 계속 전화 드렸어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전화할 때마다 집에 언제 오냐 타령하시는 것도 다 참았습니다. 남편이요? 저희 집에 전화 한 통 한 적 없어요. 그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금이라도 시어머님과 가까워지려고 저 노력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문제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을 드리는데 시어머니께서 잔을 내밀고선 그래 어디 한번 쭉쭉 따라봐 하면서 그대로 호쾌하게 원샷을 하시더니 술맛 좋다 이러시면서 술잔을 딱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뒤에 있는 남편 식구들더러 빨리 와서 다들 절 받으라고 혼자 신나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희 쪽 부모님들도 다 계시고 그 어렵다면 어려운 자리에서 말이죠. 시어머니의 무리한 행동으로 갑자기 분위기는 싸해졌고 심지어 도와주시던 헬퍼 이모도 당황하시더군요. 정말 우리 집을 뭘로 보는 건지 자존심도 상하고 게다가 제 친구들 저 구경한다고 멀찍이 서 있다가 그 꼴을 다 봤습니다. 정말 망신스러워 죽겠어요. 그렇게 패백이 끝나고 뷔페 가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먼저 돌아다니면서 남편 쪽 친지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 쪽 테이블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툭툭 치는 겁니다. 돌아봤더니 시어머니였어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폐물함을 받은 게 있는데 남편이 차에다 두면 위험하다고 굳이 들고 내리자고 해서 남편이 폐물함을 여기까지 들고 왔었거든요. 근데 어른들께 인사드리느라 정신없어서 잘 못 챙겼었나 봐요. 그걸 시어머니께서 보신 겁니다. 얘, 네 폐물함 막 굴러다니길래 내가 아주 잘 가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응? 하더니 휙 뒤돌아서서 가시는 겁니다. 순간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희 친지분들 모두 모여 계셨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까지 앉아있는 테이블이었어요.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뭐 간수를 제대로 못했으니 저희가 잘못한 건 맞아요. 당연히 뭐라 하실 수 있는 건데 왜 하필 저희 식구들 다 있는 데서 그러셨을까요? 보통 상식이 있는 분이라면 맘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사돈댁 없는 데서 따로 불러다가 말을 하든가 아님 나중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쩜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도 우리 엄마는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한 것만 생각하면 창피해 죽겠대요. 이 못난 딸년 때문에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에요. 어머님 뭐라 소리 지르고 가시는 거 제 옆에서 다 봤으면서 아무 말도 없어요. 그게 마치 당연한 거 마냥 그냥 가만히 있더군요. 대체 저 사람들에게 우리 집안은 어떤 존재일까 싶더라고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그냥 시부모님께 일부러 전화를 안 드렸어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니까 남편이 왜 전화를 안 드리냐면서 따지더군요. 근데 웃긴 건 남편도 그때까지 저희 집에 전화를 한 통도 안 했어요. 자기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따지니까 거기에 대해선 대답을 안 하고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너한테 잘못을 했냐는 겁니다. 어른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매일 싸우는 거라고. 저보고 성격 정말 이상하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결혼한 지 3주가 지나고 제가 집에서 청소하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아파서 결국 3일간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더군요. 결혼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왜 전화를 안 하냐며 입원 소식은 아들 통해서 들었으니 이 전화 끊으면 바로 시아버님한테도 전화해서 입원했다고 말씀드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MRI 검사 끝나고 결과 나오면 다시 전화하고 시아버님한테도 똑같이 다시 전화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결과 나오고 전화드렸더니 또 지금 나와 있어서 못 받으니까 이따 저녁 때 다시 전화하라고 하시더군요. 병원에 입원해서 아파 죽겠는데 그날 시댁에 전화만 5통을 했습니다. 정말 서러웠어요. 제가 몇 달 전화 안 한 것도 아니고 3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3주 동안 제가 먼저 전화를 안 드렸다 뿐이지 오는 전화는 다 받았어요.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면 확인하자마자 바로 다시 전화 드렸었고요. 근데 어머님은 제가 전화를 먼저 하지 않은 게 그렇게 괘씸했었나 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확 몰려오더라고요. 갑자기 숨이 막히고 두통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정신과에서도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친정 부모님 댁으로 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며칠만이라도 마음 좀 편하게 쉬고 싶다고요. 제가 울고불고 하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알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는 방금 어머니께 전화 드렸고 며느리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당분간은 전화하시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울면서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날 아침 9시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평상시에는 콧소리 내고 애교 부리면서 전화 받던 애가 무뚝뚝하게 전화 받으니까 그게 또 심기가 불편하셨나 봅니다. 쉴 거면 집에서 쉬지 왜 남편 혼자 두고 친정에 가 있냐면서 전화를 뚝 끊으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더러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가 오늘 어머니 만나는데 너랑 끝을 내든 어머니랑 끝을 내든 뭐 하나 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딱 3일 후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대뜸 너 우리 엄마랑 못 살겠지?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하니까 그냥 대답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냥 편하지는 않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럼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너랑 나 사이 그냥 끝내자. 이러는 겁니다.
저랑 어머님 사이에서 자기가 죽겠다고 더 이상은 못 해먹겠대요. 저보고 당연히 손 아랫사람이 어머님께 먼저 전화를 해야지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그럼 왜 우리 집에 전화를 안 하냐고 하니까 왜 항상 자기랑 너랑 똑같아야 되냐고 하는 겁니다.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저희 엄마가 전화기를 뺏어서 자네는 나한테 전화 한 통 한 적 있냐고 직접 물어보니까 아니 장모님 저는 바빴잖아요 하고 완전 당당하게 대답하더군요. 엄마도 화가 나서 지금 그게 말이냐 방구냐 따지니까 자기한테만 화내지 말고 제가 자기네 엄마한테 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라며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저 그동안 아무리 시어머니한테 별별 소리 다 들었어도 언성 높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엄마한테 오히려 적반하장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제가 시댁에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 가족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오히려 욕을 먹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유를 모르겠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그 뒤로 쭉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도 계속 먹고 있긴 한데 누워있다가도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생각만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멀쩡하던 사람 한순간에 병신됐어요. 헤어지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나랑 헤어지고 꼭 당신 어머님이랑 똑같은 여자 만나서 재혼하고 이쁜 딸 낳아서 당신이랑 똑같은 남편에 똑같은 시어머님 있는 집으로 시집 보내요. 항상 당신과 당신 가족들은 이상한 거 하나도 없고 그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당신 딸이 당신 어머님 같은 천사 같은 시어머니랑 꼭 당신처럼 중재 잘하는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요. 남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당신은 맞다고 우길 테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다 글 썼어요. 읽고 욕을 하든 반성을 하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댓글들 싹 다 모아서 전 남편에게 던져주고 이제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혼인신고는 아직 안 해서 참 다행이에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